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FM 알렉산더가 창시한 알렉산더 테크닉의 세계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기린과 거북이 이야기라는 보내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이걸 통해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이라는 목의 자유, 이게 단순히 자세 교정, 이걸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몸과 마음의 사용 방식, 또 나아가서는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테크닉이 그냥 뭐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들인 습관 같은 걸 버리고 몸이랑 마음이 원래 가진 조화로운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뭐랄까 재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FM 알렉산더 본인이 배우 시절에 자기 목소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몸이랑 마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모든 기능에 결정적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기린과 거북이 이야기가 바로 그 핵심 원리, 특히 목의 자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무심코 반복하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습관적인 반응들 있잖아요. 그걸 딱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자유롭게 우리 몸을 쓸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거북이잖아요. 근데 이 거북이가 늘 목을 그냥 잔뜩 움츠리고 다녀요. 네. 뭐 위험을 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어깨는 늘 솟아 있고 숨은 얕고 심지어 기분까지 늘 좀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 이거죠. 어휴, 딱 현대인들 모속 같아요, 그쵸? 스트레스 받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자세가 안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막 불필요한 긴장을 쌓아두고 살잖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이야기 속 거북이가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그렇죠.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거북이가 문득 저 멀리 기린을 보게 된 거예요. 기린은 늘 목을 길게 뻗고 아주 우아하게 걷고 숨 쉬는 것도 되게 편안해 보였거든요. 네, 뭔가 달라 보였겠죠? 그래서 거북이가 너무 궁금해서 기린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니 기린아, 넌 어떻게 그렇게 맨날 편안하고 우아해? 비결이 뭐야? 이렇게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뭐 그런 갈망이 담긴. 근데 기린의 대답이 진짜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팍 찌릅니다. 그냥 웃으면서 나는 그냥 내 목의 자유를 지킬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목의 자유? 네,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는데 매 순간 내 목이 자유롭다는 걸 의식하고 머리가 척추 메뉴에서 가볍게 균형 잡도록 그냥 두면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서 길어지고 넓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이 목의 자유가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1차 조절, 영어로는 primary control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딱 연결됩니다. 1차 조절이요? 네, 이게 단순히 목 근육 푸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1차 조절이라는 건 머리, 목, 그리고 척추 사이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 관계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랑 협응을 조율하는 뭐랄까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지휘자 역할? 그렇죠. 그래서 목의 자유라는 건 목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없는 상태. 그래서 머리가 중력이랑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척추 맨 위에서 아주 가볍게 마치 떠 있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해요. 그냥 힘 빼고 가볍게요. 네, 그때 머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리고 위로, 그러니까 forward and up이라고 하는 미묘한 방향성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몸 전체의 신경계랑 근골격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연쇄적으로 몸이 다시 정렬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바로 심신재교육의 첫걸음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목에 자유로우면 머리가 제자리를 딱 찾고 그게 도미노처럼 몸 전체의 조화로운 정렬이랑 기능을 쭉 이끌어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근데 목의 자유를 지킨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린이 거북이한테 3가지 연습 단계를 알려줬다면서요? 멈추기, 생각하기, 허락하기. 이게 뭔가요? 네, 이 세 단계가 알렉산더 테크닉을 실제로 실천하는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FM 알렉산더 본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울 앞에서 수없이 자기를 관찰하면서 발견하고 정립한 방법이죠. 직접 발견한 거군요. 네,
첫 번째는 멈추기, 스톱 또는 이니비션이에요. 어떤 행동을 딱 시작하기 직전 아니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반응하려는 바로 그 찰나에 의식적으로 모든 반응을 잠깐 보류하는 겁니다. 잠깐 멈춤. 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그냥 벌떡 일어나는 대신에 아, 내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 의도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움직임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려는 어떤 습관적인 충동, 그 자체를 일단 멈춰 세우는 거네요. 자동 반사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습관적인 충동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바로 따라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 멈춤이 우리한테 자기를 관찰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 관찰할 기회. 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특히 목이나 어깨,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은 없는지, 또 어떤 습관적인 자세나 생각 패턴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재교육의 출발점인 거죠. 오래된 자동 반응 회로를 딱 끊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멈춰서 나를 알아차리는 공간을 만든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생각하기, think 또는 directing은 뭔가요? 멈춘 다음에 뭘 생각하라는 거죠? 자, 멈춘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신경 근육적인 방향성,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예요. 이걸 보통 디렉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디렉션, 방향 제시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특정 자세를 억지로 만들려고 힘을 주거나 근육을 막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주지 말고요? 네, 절대 안 돼요. 대신에 내 목은 자유롭다. 내 머리는 척추로부터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한다. 그 결과 내 척추 전체는 길어지고 넓어진다. 이런 구체적인 방향성을 마음속으로 아주 부드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아, 힘으로 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놈한테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군요. 뭐가 자유로워져라. 머리야, 앞으로 위로 가볍게. 등아, 넓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속삭여 주는 것처럼요. 네, 비유가 좋네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건데 몸이 그걸 알아듣고 반응한다는 게 좀 신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신경계는 생각이나 의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 정말요? 네, 디렉션은 근육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신경계에 이런 식으로 협응하면 더 좋아 하고 새로운 패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가까워요. 몸이 스스로 최적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살짝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죠.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시한다. 네.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좀 묘묘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점이에요. 불필요한 노력을 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럼 마지막 허락하기는 뭔가요? 허락하기는 앞서 생각했던 그 디렉션, 즉 새로운 방향성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실현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단계예요. 그냥 둔다고요? 네. 변화를 막 강요하거나 결과를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몸이 스스로 반응하고 재정렬될 시간을 주는 거죠. 마치 씨앗 심어놓고 억지로 싹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물 주고 햇빛 주면서 스스로 자라나도록 기다려주는 것처럼요. 아, 약간 믿고 기다려주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몸이 가진 어떤 내재된 지혜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중요해요. 이 멈추고 생각하고 허락하는 이 전체 과정이 바로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의 조화, 즉 심신통합적 사용, psychophysical use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허락한다. 정말 단수단 세 단어인데 와, 의미가 정말 깊네요. 이야기 속 거북이는 이 연습을 매일 꾸준히 했다고 하죠. 네, 그랬다고 하죠. 처음은 좀 어색했지만 기린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점점 자기가 언제 목을 움츠리는지 또 언제 불필요한 긴장을 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멈추고 생각하고 허락하는 이 연습을 반복했더니 와,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요? 네, 맞아요. 거북이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숨 쉬는 게 훨씬 편안해지고 깊어졌다는 걸 느꼈대요. 항상 긴장 때문에 솟아있던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걷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수월해졌다고 하고요. 신기하네요. 근데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놀라운 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시야가 더 넓어지고 세상에도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몸의 사용법, 특히 목이랑 머리의 관계가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 그러니까 인식이나 마음 상태까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말하는 그 심신의 조화와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의 정수이자 FM 알렉산더가 심신 통합체, 사이코피지컬 유니티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예요. 그는 몸과 마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봤거든요. 하나다. 네. 따라서 1차 조절, 즉 머리, 목, 척추의 관계가 개선되면 단순히 목이랑 어깨 긴장 풀리는 걸 넘어서 신경계 전체의 기능이 효율화돼요. 그러면 호흡도 원활해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움직임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상태, 생각의 명료성, 심지어는 외도 세계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식에까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와, 생각보다 영향이 크네요. 그렇죠. 거북이의 변화는 단순히 목 근육이 이완된 것, 그 이산이에요. 그의 존재 방식, 혹은 자기 사용 방식, 매너 오브 유스 자체가 변화해서 세상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단순한 자세 교정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교육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목이 편안해지는 걸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목의 자유 이야기는 그냥 목의 물리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자극이나 도전 앞에서 거북이처럼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움츠러들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 순간을 딱 알아차리고 멈추어서 이니비션, 더 나은 반응 방식을 생각하고 디렉팅, 그 새로운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허락함으로써 과거의 어떤 제약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서 더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듣고 보니까 목을 움츠린다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신체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맞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멈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어요. 결국 이 기법은 신체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유도하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상황, 중요한 발표를 앞둔 순간, 혹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같은 경우에요. 우리는 신체적인 긴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확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먼저 다치죠. 네.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는 이런 비효율적인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생각하고 허락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필요한 노력을 덜어내고 보다 차분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아주 강력한 자기인식 및 자기 조절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다면 자신도 모르게 거북이처럼 목이나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한번 지금 당신의 몸 상태, 특히 목이랑 머리가 어떤 느낌인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잠시만요. 오, 저도 약간 힘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약간의 긴장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런 만성적인 긴장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고 피로감을 유발하고 집중력도 떨어뜨리고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피곤하죠, 괜히. 그렇죠. 알렉산더 테크닉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긴장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멈추고 생각하고 허락하는 연습을 통해서 당신은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어떤 활동을 하든 그게 악기 연주든 운동이든 아니면 그냥 앉고 서고 걷는 것이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효율성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억지로 좋은 자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절대 아니죠. 당신 본연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여정, 즉 재교육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FM 알렉산더가 창시한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목의 자유를 이 기린과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죠. 습관적인 반응 직전에 멈추고 목이 자유롭고 머리가 척추 위에서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도록 생각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몸 전체가 그 방향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허락하는 이 세 단계. 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몸을 이완시키는 기술, 그걸 넘어선다는 점.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의 고리를 딱 끊고 매 순간 더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자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아주 근본적인 재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몸과 마음의 분리될 수 없는 연결을 이해하고 그 통합적인 조화를 회복하려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 나눈 건 목의 자유처럼 신체적인 움츠림에 대한 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신체적인 긴장 외에 어떤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면 뭐 특정 관계라던가 새로운 도전 아니면 마주하기 좀 어려운 감정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거나 습관적으로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만약 그런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멈추고 생각하고 허락하는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다른 선택이 가능해지고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